왜 브랜드 만드는지 알아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브랜드를 왜 카피 브랜드로 만드냐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런 촬영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전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좀 구독자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는 컨설팅 같은 걸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최소 뭐 거의 100명 전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을 위한 것보다는 구독자 이벤트였으니까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시간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침 제 주변에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걔가 한번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좀 오래 했었고요. 100세 시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10년 벌어서 한 50년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계산도 안 나오고요. 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번 차에 좀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10살, 8살이고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면 다니면서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성격상 뭐 아니면 돌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안 혼났어요? 아유, 선택지를 줬죠. 치킨집을 할까 편의점을 할까 평소에 하고 싶던 그걸 할까라고 하니까 치킨집 편의점은 안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걸 할게 라고 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게 이제 제 사업을 하는 건데 평소에 하던 거 하고 싶던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슈퍼처럼 물건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사서 파는 방식이 있고, 삼성처럼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고 공장까지 다 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있는 모든 게 다 사실 다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로고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가게로서 포지셔닝 해가 나가는, 나를 기억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많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쇼핑몰에 한정됐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서비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 브랜드 로고까지 박아본 적 없죠? 없습니다. 마케팅 해본 적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기서 언제요? 제가 20대 중반? 기본적인 업에 대한 이해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걔도 아마 뭔가를 만드는 실무를 이제는 10년이나 지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총 5단계로 우선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브랜드를 초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해 나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팔지, 런칭 전략 수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런칭해서 세상에 판매하는 과정. 이 5가지를 제가 나눠서 우선 작성을 했고요. 사실 브랜드 초안 작성하는 건 첫 번째 제품일 때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이 5단계를 다 하는데, 두 번째 제품을 할 때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인 브랜딩 초안 작성을 안 하죠. 브랜드는 제품이 쫙 나오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 제품 나왔을 때, 그 중에서도 보면 핵심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 1개가 나왔을 때 그때 미리 브랜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상품명, 로고, 이미지, 어떤 컨셉, 어떤 스토리, 어떻게 팔 건지, 어떤 가격대로 갈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초기에 첫 번째 제품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 이걸 매번 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아이템 나올 때는 핵심은 빼고 이제 추가 아이템 나올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핵심 아이템 중심으로 왜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어지는 소파를 판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해서 접어지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소파를 만든다.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파 관련된 브랜드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약 만들게 된다면 접이식에 관련된 거다. 그럼 제가 만약에 브랜드명을 만든다면 이럴 것 같아. 펌 퍼니처. 그러니까 재밌는 가구. 접어지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접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핵심 역량으로 해서 우리 이 가구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파 브랜드로 간다면 앉아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심, 휴식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더심이란 브랜드를 만들 것 같고, 또 테이블 또는 거실장, 책장 이러면 약간 한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가구라는 단어더라고요.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하우스 홀트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가구 브랜드, 약간 있어 보이는 브랜드 가구로 나갈 것 같고요. 1인 가구, 소형 침대 이런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소규모 가구를 위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울릴 만한 요즘 한글로 해서 요즘 가구 라고 해서 아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혹시 왜 브랜드 만드는지 알아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인 거죠.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전적 의미에서 브랜드를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는 그 어떤 감정적인 걸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 그런 걸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왜 브랜드를 하냐 이러면 사실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왜냐 생각하면 어떤 무리 속에서 돋보이게 만들려고, 다른 거 많은데 그 중에서 내게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냥 두 번째, 카피가 나와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광고 쓰지 않고 소비자들이 기억해서 각인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게 만들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무엇을 지킬 거냐,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브랜드는 우리의 본질, 우리만의 이 본질을 지키고 돋보이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로고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아, 그 로고 이거 잘 만드는데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되는데, 가방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담는. 맞아요. 답은 적혀 있으니까. 안 봤어요? 안 보고도 맞추셨네요. 의외로 가방 본질이라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가방의 본질은 뭘까? 가방의 본질과 내가 만든 가방 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가방, 나는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재생 소재로 된 가방, 지구를 지키는 소재로 담는 것.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 거라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한 개 정하고 그 아이템에 나의 영향이 더해진 거,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가. 결국은 브랜드 하려면 제품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이 있어야 이거를 브랜드화 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싶은 아이템, 금방 뭐 얘기하셨어요? 제 캠퍼니까 캠핑용품이랑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맞아요. 실버용품. 예, 실버용품. 그러면 카테고리는 정했다 치고 네. 아이템 어떻게 찾을래요? 캠퍼들 모임에 가서 네. 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사전 조사를 하는 거고, 요양보호사분들 만나가지고 뭐가 있으면 좋을까 물어서 하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소비자가 살 만한 품목인가. 내가 그냥 등록만 하는 순간 찾아와서 사는 품목, 그걸 이제 킬링 아이템 또는 핵심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아이템이 있어야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라인업만 쫙 다 깔아가지고는 소비자들한테 크게 각인이 안 돼요. 무조건 하나의 제품이 나와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가 6가지, 7가지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제품이 빠르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제품이 마케팅 안 해도 바로 성공했어요. 일단 한 1년 전에 런칭했던 한 브랜드는 런칭하자마자 첫날 3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계속 매진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같이 팔려요. 그래서 핵심 아이템, 킬링 아이템이 제일 중요한데,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사실 제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템을 찾는 방법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한 5-6가지 정도 말씀을 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디어에다가 회사 다니는데 이런 발명품이 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 아이템 내가 공장만 찾아서 만들어서 런칭하면 성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친구한테도 말 못할 정도의 뭐 아이디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아이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짜 무조건 성공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템을 오픈할 테니까 우선 나를 채용을 해라, 그리고 지분을 50% 달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다. 네. 진짜 면접 보는데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나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죠. 성공할 만한 거 있으세요? 기분 좀 주시죠. 근데 진짜 가슴 찌는 아이디어, 저 진짜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고, 도매처나 해외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만들고 났으니까 나 그거 그대로 만들어서 한 30% 싸게 팔겠다, 조금만 수정해서 팔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셀링한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으니까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찾아서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보면 내 주변에 누군가의 추천, 누가 이거 한번 팔아봐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마치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처갓집이 뭐 딸기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러면 그 딸기를 온라인에 한번 팔아봐라.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기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요. 아이디어, 친구한테도 말 못할 정도 가슴 뛰는 아이디어, 무조건 성공하는 아이디어, 이런 제품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있더라고요. 야, 맞아요. 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하고 있는. 맞아요. 진짜로 한 번만 네이버 검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제발 딱 한 번만 찾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어쩌면 세상에 이미 없다란 뜻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내놨는데 이미 없어진 거지. 안 팔려서 검색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번씩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아이디어 많은 분들,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 한 개를 찾았고 이거를 잘했고 잘 성공했으면 다음 아이디어 꺼내지 마시고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소비자가 원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아이디어 한 개 갖고 창업은 하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도매처나 해외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제품 그대로 갖고 와서 판다.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갖고 와서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 제품을 내가 만들었어. 브랜드까지 다 만들었어.
그거 도매처에 풀 거예요? 성공하는 아이템이면? 안 풀어요. 그치. 내가 만들어서 내가 힘줘서 브랜드까지 다 했어. 근데 그걸 세상에 팔겠냐는 거지. 도매처에다가 누구나 팔아라고 풀겠냐는 거죠. 잘 안 풀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 브랜드나 생필품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나만의 어떤 제품, 간 만들어진 브랜드 이런 제품은 사실 잘 풀지 않죠. 도매처 쉽게 안 풀죠. 또 전 세계에 바이어들이 진짜 많아요. 캔턴 페어라고 있는데 캔턴 페어를 가면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와요. 수천 명의 바이어들이 모여서 갖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 아마존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거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 국내 도매처에서 팔리고 있는 거 안 팔리고 있다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그 공장에 그대로 전화해서 한국에서 한 30% 싸게 팔겠다, 이런 제품도 사실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바꿔서 30% 할인해서 판다. 혹시 그런 제품 사본 적 있어요? 뭐 어떤 걸 사려고 봤는데 여기는 후기가 1000개, 10,000개가 쌓여있어요. 몇천 개가 쌓여있어. 근데 여기 후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한 20-30% 싸. 그럼 이거 사요? 아니면 요거 사요? 후기 많은 거 네. 읽어보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쇼핑할 때 보면 후기가 쌓여있고 원조 브랜드 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팔려고 하면 그런 제품을 카피해서 팔려고 해요. 전혀 다른 거지. 자기가 소비자일 때는 카피 제품 안 사면서 자기가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브랜드를 왜 카피 브랜드로 만드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 다 이래요.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살짝 로고만 바꿔가지고 그 공장 그대로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이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그 짤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떤 이미지를 한 개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보면 이게 둘이서 똑같은 걸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이 5,000원에 팔고 두 번째 사람도 5,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1,000원 낮춰서 4,000원에 판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4,000원 낮춰. 그러니까 둘이 4,000원 경쟁하지. 그랬더니 처음에 낮춘 사람이 다시 3,000원에 낮춰. 그럼 이 사람이 낮추려고 하다가 그냥 이 사람 걸 자기가 다 사. 이해되죠? 네. 3,000원에 낮췄어. 그래, 그럼 3,000원 나한테 팔어. 이러고 다 낮춰. 다 내가 샀어. 내가 다 매입한 다음에 독점 판매를 하는 거지. 이게 농담처럼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계속 싸게 팔어. 그럼 얘는 안 남아. 그러다 얘는 이제 판매를 중단해. 난 다시 비싸게 팔면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제조 공장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내 제품을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해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 이익이 걔도 몇백만 원 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처음 팔았는데 자기가 내 제품 그대로 상세 페이지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등록했어요. 중요한 게 이 제조사가 내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야.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될. 사실 못 이기죠. 근데 저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았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 또 5만 원에 팔더라고요. 내가 4만 원에 팔았어. 이 사람 4만 원에 팔더라고요. 내가 3만 원에 팔았어. 3만 원 낮췄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갖고 왔다고 치잖아요. 저 2만 5천 원에 팔았어요. 이제 못 따라오더라고, 이 사람도. 그런데 내가 얼마를 손해봤냐면 한 일주일 만에 한 1,000만 원 손해봤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전화 왔지. 아니 왜 그렇게 손해보고 파냐. 아, 나 상관없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내 브랜드 만들었는데 괘씸해서 못하겠다고. 나 지금 다른 공장 알아보고 있고, 대신에 절대로 나는 당신 제품 무조건 저가에 팔 거라고.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 들겠다고 하고 털고 나갔어요. 그 나 다시 5만 원 올렸어요.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제조 공장은 이 제품 한 개만 파는 곳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랑 다른 신뢰도가 있잖아요. 자기 소문이 나면 그 업계에서 자기도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조금 1,000만 원 정도 손해봤지만 다시 가격 올리면서 다시 회복 다 했어. 얼마든지 제조 공장이 싸우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잉 파워가 있고 얼마든지 방법만 찾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잠깐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이 셀링한이라는 아이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알아요?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셀링한이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템, 이 프로그램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거든 다른 거든 상관이 없는데, 뭐 다른 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핵심 아이템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 아이템을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희도 찾기는 해요. 가끔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아이템 팔아 라고 약간 로또 추첨해 주듯이, 로또 추첨해 주는 그 번호대로 사면은 로또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번호더라도, 아무리 계산했더라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상 이 아이템이 좋다고 표현해도 그 검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까는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템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셀링한이라는 이런 아이템은 핵심 아이템을 찾을 때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핵심 아이템 성공하고 그 옆에 부가적인 아이템,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명확히 하자. 그 다음에 주변 누군가의 추천, 이거 한번 팔아봐라, 부모님 회사 제품,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부모님 회사 제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의외로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빼야 돼. 친분이란 단어는 빼야 돼.
부모님은 믿지. 부모님 믿어야지. 근데 부모님이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팔아라. 이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잘 팔고 계셔. 잘 만들고 계셔. 그럼 괜찮겠죠. 이번에 사례 올라온 것 중에도 보면 자기가 제조사인데 자기 제품을 누군가가 들고 와서 팔고 있다. 정말 잘 판다. 나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갖고 와서 팔아봐라.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분이나 단어 빼고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는 빼고 객관적으로 이 제품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의외로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친분만 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로 진짜 잘 팔릴 것 같고 월 1,000만 원 벌 것 같으면 그 제조사가 직접 할까요? 아니면 해라고 할까요?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심하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기타. 사실 앞에 거 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즉, 일반적으로 제가 창업 컨설팅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에 5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다 대부분 저는 좋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야 되냐?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아이템을 찾냐면 답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답을 어떻게 꺼내느냐를 앞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